옛날에는 고경호라는 표현도 쓰고 그랬어요. 품고 있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일단 히읗 종성체연의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냐면 맹물을 뜻하는 내 있죠. 여기에다가 주격조사 이가 붙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여기는 그냥 이렇게 생긴 이가 붙는데 이유는 모음으로 끝나는 단어 다음에는 이를 쓰게 돼 있거든요. 바로 좀 이따가 배울 거니까 여러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쨌든 내에다가 이를 붙이면 내 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실제 표기는 어떻게 돼 있냐? 내 희가 돼가지고 여기 히읗이 뜬금없이 튀어나와 있어요. 요 히읗을 학자들은 뭐라고 설명하는 거냐? 이 내라는 글자가 원래 히읗을 품고 있다가 뒤에 이라는 글자를 만나게 되니까 그 히읗을 토해내가지고 내희라고 히읗이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끝나는 부분에 히읗이 감춰져 있다가 이렇게 튀어나갔다고 보는 건데 이걸 갖다가 히읗 종성체어 내지는 고경호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현대국어에도 남아있어요. 남성을 뜻하는 수 여기다가 돼지를 붙이면 수돼지가 아니라 수퇴지예요. 수에다가 닭을 붙여도 수닭이 아니라 수탉입니다. 왜 수퇴지고 왜 수탉이냐? 수에 감추어진 히읗이 튀어나가가지고 돼지의 디귿이 히읗과 붙어서 퇴지, 닭의 디귿이 히읗과 붙어가지고 탁이 되는 거예요. 개미도 수개미, 왜 수개미냐? 기역이 히읗과 붙어가지고 수가 품고 있는 히읗이 튀어나오는 건데 이런 경우를 뭐라 그러냐면 히읗 종성체연 혹은 고경호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 아래는 이제 기역 종성체연 혹은 기역 고경호인데 거기는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게 나무라는 뜻을 갖는 나모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나무라고 쓰는데 옛날에는 나모라고 썼던 거지. 여기에 이제 아니라는 조사가 붙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일단은 무슨 변화가 일어나느냐? 오라는 모음이 탈락해요. 그 다음에는 무슨 변화가 일어나느냐? 여기 있는 미음이 여기 나 밑으로 받침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빠지고 받침으로 들어갔으니까 남, 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 표기는 이게 어떻게 쓰여지느냐? 남, 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뜬금없이 기역이 또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역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여기에 대해서도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뭐냐? 나모라는 애가 받침에 가지고 있었던 숨겨두고 있었던 기역이 튀어나와가지고 여기에 기역이 붙어서 남, 간 이렇게 갔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 이 앞에 있는 단어 내나 나모는 히읗이나 기역 같은 단어를 포함하고 있다가 뒤에 환경적으로 요게 튀어나와도 될 상황이면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발음값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히읗이나 기역을 품고 있던 녀석들을 종성체연 내지는 고경호라고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용어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용어들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교과서도 쉽게 읽고 문제도 쉽게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들을 익숙해지실 때까지 여러 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중세국어 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세 가지를 정리할 건데 첫 번째가 주격조사, 두 번째가 관형격조사, 세 번째가 의문문의 종결음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는 선생님이 칠판에 적어드린 대로만 내용 정리하시면 끝이에요. 끝. 그래서 요대로 이렇게 쉽게 정리된 게 어디 잘 없으니까 요대로 정리하시고 자기 걸로 만드신 뒤에 문제를 푸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그 내용 선생님이 지금부터 칠판에 적어드릴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주격조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중세국어의 주격조사.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현대국어는 대표적인 주격조사가 뭐뭐 있느냐? 현대국어는 이, 가 두 가지가 있잖아. 근데 중세국어 때는 이 하나밖에 없었어. 근데 잘 봐봐. 근데 이게
쓰여지는 원칙이 있었어. 일단 첫 번째는 앞 단어가 앞에 있는 단어가 받침이 있을 때.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일부 교과서에서는 앞 단어가 자음으로 끝날 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앞에 있는 단어가 받침이 있을 때, 요때는 뭐가 붙냐면 온전한 이가 붙어요. 온전한 이가.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아까도 봤지만 사람 이렇게 했잖아. 그 다음에 뭐가 붙겠니? 이렇게 물어보면 보시다시피 이 녀석은 미음이라는 받침이 있으니까 이, 온전한 이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반대로 앞 단어가 받침이 없을 때도 있겠죠. 앞 단어가 받침이 없을 때. 이거는 이제 받침이 없으니까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 요때는 뭐가 붙느냐? 그냥 이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냇물 뜻하는 내, 요게 받침이 없으니까 뒤에 그냥 이가 온다고 설명한 건데, 여기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나예요. 나. 여러분, 나 다음에는 뭐가 붙겠어? 받침이 없으니까 그냥 이가 붙겠지. 그냥 이가. 그러면 요렇게 붙으면 뭐가 되냐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현대말로 풀어보면 뭐가 되냐면 나 주어에다가 이 주격조사가 있으니까 이게 현대국어로 풀면 내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거든. 그래서 무슨 식으로 숙제에서 시험에서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많이 내냐면 내라는 글자와 내가라는 둘을 비교해 보니 내는 주격조사가 생략된 형태인 것 같다 이렇게 낸다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만 비교하면 가라는 주격조사가 여기는 없으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지. 근데 내라는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봐봐. 요거는 주격조사가 생략된 게 아니라 나라는 말에다가 주격조사 이를 붙여서 만들어진 내거든. 그러니까 내는 주격조사가 살아있는 글자지. 알겠지? 말이 좀 어렵긴 한데 한번 잘 곱씹어 보세요. 내라는 글자는 나의 이가 붙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대말과 비교할 것도 없이 주격조사가 붙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어쨌든 요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 자, 원칙 두 번째, 받침이 없는 모음으로 끝나는 녀석일 때는 이가 붙는다. 그런데 이 모음이 이 또는 반모음 이일 때, 앞에 있는 단어가 모음으로 끝나는데 그 모음이 이나 반모음 이일 때는 뭘 붙이게 돼 있느냐? 그때는 영형태라 그래가지고 생략하게 돼 있어요. 이 수학 시간에 배우는 공집합 기호랑 비슷하죠. 파이, 저희는 영형태라고 부릅니다. 생략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옛날에 뿌리를 뜻하는 글자가 불휘였거든. 불휘. 근데 보시다시피 우 다음에 이가 왔으니까 절반짜리 이, 반모음 이로 끝났잖아. 그런데 요거 다음에는 그러면 뭐가 들어올 거냐? 여러분, 이나 반모음이 다음에는 영형태가 들어요. 생략. 그래서 쓸 때는 요거 그냥 뭐라고 쓰냐? 불휘. 그런데 현대국어로 풀어줄 때는 요거를 뿌리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지. 뿌리가. 생략되어졌긴 하지만 분명히 주격조사가 들어갈 자리니까 뿌리가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 주격조사는 보시다시피 세 가지입니다. 앞 단어가 받침이 있는 단어면 온전한 이가 들어가고 앞 단어가 받침이 없으면 그냥 이가 들어가는데 그 받침이 없는 모음으로 끝날 때 그 모음이 이나 반모음이면 영형태라 그래서 생략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관형격 조사입니다. 현대국어로 의에 해당하는 거지. 누구누구 의. 그런데 이제 요게 중세 때는 뭐였느냐? 중세 때는 애나 의도 있고 시옷도 있었어요.
자, 에나 의는 똑같은데 다만 어떨 때 에를 쓰고 어떨 때 의를 쓰냐. 요 녀석 점 찍는 게 아래 아지. 아 발음은 오른쪽으로 뻗었으니까 양성이잖아. 그러니까 앞에 있는 단어가 양성일 때는 요거 아를 쓰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단어가 음성일 때는 의를 쓰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에나 의는 뭐일 때 쓰냐? 이때는 유정명사일 때 쓰는 거예요. 유정명사는 정서, 감정이 있는 거란 뜻인데 구체적으로 뭐뭐 이야기하는 거냐? 사람하고 동물을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이 앞 단어면 그 뒤에는 에나 의가 오는 건데 그 단어가 양성모음으로 끝나면 에, 그 뒤가 음성모음으로 끝나면 의입니다. 그럼 시옷은 반대로 무정명사일 때겠죠? 무정명사. 무정명사는 무생물하고 식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 특이한 쓰임새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정명사 중에서 높임에 해당하는 대상은 시옷을 붙여줘야 돼요. 유정명사 중에 높임에 해당하는 대상은 시옷을 붙여줘야 됩니다. 알겠지?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유정명사로 따지면 예를 들자면 이거 한번 해볼까? 거북. 여러분 거북이 옛날에 거북이거든. 거북이.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올 거냐를 생각해 보면 거북이는 일단 동물이잖아. 그러니까 에 아니면 의인데 이 우가 음성이냐 양성이냐 따져보면 우 밑으로 빠졌으니까 음성이잖아. 그래서 음성이 뭐가 들어가냐면 의가 들어가는 거야. 거부비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알겠지? 그런데 여기로 따져보면 나무 이게 아까 나무라 그랬잖아. 나무. 이 다음에는 뭐가 들어갈 거냐? 아 여기는 식물이니까 무정명사니까 시옷이 들어가 줘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 부처님인데요. 부처님은 높여야 될 대상이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높임의 대상으로 시옷이 들어가서 나, 못 내지는 부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도 꼭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여러분 뭐냐면 의문문에 대한 내용인데 마지막은 의문문에 대한 내용인데요. 의문문은 판정의문문하고 설명의문문 이렇게 둘로 나눠져요. 판정의문문은 말 그대로 판정한다는 뜻이니까 쉽게 말하면 판정의문문은 어떤 거냐면 yes 혹은 no, 네 혹은 아니오로 대답하는 게 판정의문문이에요. 이때는 뭘로 끝내야 되냐면 아형으로 끝내야 돼요. 아형. 뭐뭐한가, 뭐뭐하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설명의문문은요. 대답을 예 혹은 아니오로 하는 게 아니라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문문에는 뭐가 들어가게 돼 있냐면 의문사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누구, 무엇,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런 말들이죠. 그게 설명의문문인데요. 이때는 무슨 형으로 끝나게 돼 있느냐. 요거는 오형으로 끝나게 돼 있습니다. 뭐뭐한 고, 뭐뭐한 요 이런 식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보통 외울 때 판정의문문에 아 모음이 들어가니까 요때는 아로 끝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설명의문문은 오로 끝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다만 주어가 2인칭일 때 주어가 너에 해당하면 이때는 무조건 뭘로 끝나게 돼 있느냐? 니은다로 끝나게 돼 있습니다. 니은다. 그러니까 그때는 판정의문문이 설명문이 생각할 것도 없이 주어가 2인칭만 하면 무조건 니은다로 뭐뭐 한다 이렇게 끝내버리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의문문 정리. 판정의문문일 때는
아로 끝낸다. 설명 의문문일 때는 오로 끝낸다. 근데 주어가 2인칭이면 다 필요 없고 니은 다로 끝낸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그 정도 한 상태에서 저희 마무리 그 프린트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해당하는 거죠. 그 표로 돼 있는 거. 주격조사가 그 다음에 영형태, 그 수학 시간에 배우는 파이랑 똑같이 생긴 거. 그게 제가 여기 이렇게 설명드린 이 주격조사 내용이거든요.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처소 부사격 조사는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모르셔도 되고, 서술격 조사는 지금 현대국어는 이다지요. 옛날에는 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주격 조사 쓰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